네, 핫한 IT 이슈를 살펴보는 이수다 시간입니다. 지난 주말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시장이 일제히 폭락해서 투자자들의 가슴을 흔들어 놨었는데요. 이 루나 사태가 일어난 지 한 달이 넘었는데도 여파가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락이 언제쯤 끝날지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매경닷컴의 김용영 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지금 루나 사태로 가상자산 시장이 충격을 받은 지 지금 한 달이 넘지 않았습니까? 네. 아직도 시장이 좀 회복을 못한 것 같은데요. 지난 주말에 좀 얼마나 또 빠진 겁니까? 네. 조금 전에 있었던 글로벌 뉴스 브리핑에서도 비트코인 얘기가 잠깐 나왔던 것 같은데요. 네. 지난 주말에 비트코인이 10% 가까운 하락세를 이제 보이면서 이른바 이제 마지노선이라고 불리는 2만 달러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시가총액 2위인 이더리움 가격도 1,000달러 밑으로 이제 떨어졌고요. 시가총액 1위와 2위인 이제 코인이 나란히 이제 하락했기 때문에 당연히 다른 코인들 가격도 일제히 또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바로 이제 전날인 이제 일요일에는 소폭 반등했고요. 네. 지금 오전 새벽에도 이제 코인 시장은 항상 24시간 거래가 되니까 지금도 거래가 되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다소 이제 반등한 상태이긴 합니다만 그동안의 하락세를 만회하기에는 아직도 다소 좀 부족한 상황입니다. 네, 일반 투자자들에게 가상자산 하락에 충격을 준 사건은 뭐니 해도 아무래도 루나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한 달 네. 정도 지난 것 같은데 아직도 이 후유증이 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일단 루나 사태로 가상자산 시장에서 사라진 자금이 최소 50조 원으로 이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 어마어마한 규모죠. 외신에서는 이제 이 루나 사태를 이제 리먼 브러더스의 파산과도 이제 비교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시장의 약세는 네. 루나 말고도 또 다른 악재들이 잇따라 터지면서 투자 심리를 계속해서 위축시키고 있기 그러니까요. 때문으로 보입니다. 사실 루나와 직접 연결된 악재들은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좀 정리가 됐다고 볼 수 있긴 한데요. 이 다른 악재들이 계속 나오면서 이 가상자산 시장이 계속해서 흔들리고 있는 양상입니다. 네, 이렇게 루나 말고도 시장에 지금 악재가 많이 있는데 어떤 악재가 또 시장에 충격을 주고 있을까요? 네, 루나에서 야기된 것은 아닌데 이 루나의 사태와 비슷한 형태의 사고가 계속해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로 꼽을 수 있겠는데요. 네. 이 루나 사태는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테라에서 발행한 이제 스테이블 코인 USD죠. USD의 가격이 이제 1달러에 고정이 돼 있어야 하는데 이게 1달러에서 벗어나면서 즉 1달러보다 이제 떨어지면서 이제 루나와 동반 급락한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구조를 가진 자산이 근데 루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네. 루나뿐만이 아니라 중국 출신의 저스틴 선이라고 하는 인물이 주도한 트론이라는 가상자산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이 저스틴 선은 이제 워렌 버핏과의 점심을 같이 하면서 또 유명해진 인물이기도 한데요. 이 트론이라는 가상자산 프로젝트가 이제 USDD라고 하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했는데 이 스테이블 코인 가격도 역시 1달러 아래로 떨어지면서 이 시장을 흔드는 악재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뿐만이 아니라 이더리움의 스테이킹, 그러니까 이더리움의 예치 시장이 있는데요. 이 시장에서 또 불안정성이 높아지면서 가상자산 시장의 투자 심리에 악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 가지 악재가 시장 투자 심리에 영향을 많이 주고 있는데 이거 말고도 가상자산 대출 회사들이 위기에 빠졌다는 얘기가 있던데 이게 어떤 내용일까요? 네, 맞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더리움 예치와 이제 좀 관련된 사안인데요. 네. 이더리움을 예치하고 받는 예금 증서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금 증서를 담보로 또 이더리움을 대출해주는 회사가 있어요. 이게 또 가상자산 시장의 네. 아주 독특한 점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이 회사가 셀시우스라고 하는 곳입니다. 근데 이런 서비스가 계속 제공이 된다라고 하면 네. 이더리움을 이제 예치해서 증서를 받고 그다음에 그 받은 증서를 다시 이제 담보로 이더리움을 대출을 하고 근데 그렇게 대출받은 이더리움을 또 예치를 해서 증서를 받고 이렇게 계속 이 이른바 풍차 돌리기라고 이제 네.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이런 식의 계속 무한 이 대출 그다음에 뭐 예치 대출 예치 이런 구조가 가능해집니다. 근데 이게 가능한 거는 사실 대출 이자가 비싸면은 이 구조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데 그렇죠. 이 디파이 이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이자가 싸고 가상자산 이자가 대출 이자가 싸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예치를 했을 때 예치 보상이 높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이 무한으로 이렇게 작동을 시켜도 이 보상이 좀 더 높아지기 때문에 이게 가능해집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이 증서의 담보 가치가 하락해 버리면은 가치가 하락해서 대출한 이더리움보다도 낮아져 버리면 이게 자동으로 이 담보 가치가 이제 담보가 적어지기 때문에 네. 이 은행이나 이런 거에서는 자동으로 청산이 돼 버리는 구조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자동으로 청산되는 것이 이제 가장 주의해야 될 점인데 이게 실제로 일어나면서 연쇄 청산이 돼 버렸습니다. 즉 그래서 그러니까 담보로 맡겨놓은 그 이더리움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받은 증서가
가치가 0이 돼버리면서 이제 이렇게 무한으로 계속 대출을 받았던 사람도 이제 자산이 감소가 되고, 그리고 또 이로 인해서 대출 회사도 이제 위기를 맞게 된 것인데요. 네. 이런 회사가 이제 셀시우스만 있는 게 아닙니다. 셀시우스뿐만이 아니라 이제 블록파이라고 하는 이제 대형 가상자산 대출 회사도 이와 비슷한 경우를 맞아서 현재 위기에 처해 있다는 그런 얘기가 시장에서 나오면서 또 역시 투자 심리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을 예치하고 또 담보로 이더리움을 대출받는 게 되게 생소한 개념인데 네네. 이렇게 거대한 대출 회사들이 위기에 빠지면은 어떤 일들이 또 일어날까요? 아주 쉽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근데 네. 아주 또 위험한, 굉장히 리스크가 큰 발언이기도 한데요. 쉽게 말씀드려서 그냥 은행이 부도가 났다고 보는 게 거의 가장 비슷하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전 세계 어디든 금융시장에서 은행이 부도가 났다라는 것은 아주 엄청난 그렇죠. 악재지 않습니까? 이 리먼 브러더스가 이제 파산한 것도 파산으로 인해서 결국 이제 2012년에 금융위기가 야기됐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이 루나 사태에 이어서 이 같은 대출 회사들의 위기 때문에 이른바 가상자산 시장의 규모를 급격히 늘렸던 탈중앙화 금융, 그러니까 이 디파이라는 이 서비스의 신뢰에 먹구름이 현재 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가상자산 시장이 위축되고 비트코인의 가격이 이제 한때 2만 달러 밑으로 떨어지는 등 급락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이러한 비트코인의 가격의 급락세, 이 하락이 언제쯤 멈출 수 있을지 어떻게 해야 좀 수습이 될까요? 네, 사실 수습이 정말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요. 네. 이번 하락은 이제 가상자산 시장의 주류 산업인 방금 말씀드렸던 이제 탈중앙화 금융, 디파이의 어쩌면 근본적인 위기가 닥치면서 시장 자체가 이제 타격을 받았다라고 이제 할 수 있겠습니다. 그동안 디파이가 이제 규제 사각지대에서 아무런 제약이 없이 이제 이른바 무한 레버리지라는 것을 용인을 하면서 고이용 고수익만을 향해서 이제 달려왔다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같은 사태는 이제 이런 레버리지가 좀 해소가 되고, 그리고 이제 시장의 신뢰 규제가 갖춰져야 이제 좀 시장이 이제 안정화될 수 있다라는 것을 증명한 것이기 때문에 이 방금 말씀드린 레버리지 해소와 시장의 신뢰 규제 이 두 분야에서 가시적인 무슨 성과가 있어야 시장이 좀 안정됐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가장 우선은 방금 말씀드렸던 대출 회사의 위기가 가장 큰 문제인 만큼 레버리지 대출 관련 이슈가 모두 정리가 돼야 좀 투자 심리가 좀 회복될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이 코인 쪽에 관심이 좀 있는 투자자분들은 아직까지는 이제 섣불리 투자에 나서지거나 그러지 하지 마시고 시장을 좀 장기적으로 보고 보다 멀리 좀 관망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고위험과 고수익은 어떤 투자 시장이든 관계없이 적용되는 절대 법칙인데요. 이 고수익의 정신이 팔려서 고위험을 잊지 않는 것도 절대 법칙임을 꼭 명심해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수다 함께 하셨고요. 매경닷컴의 김용영 기자 수고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